오늘은 부재와 실종 파트 37쪽부터 43쪽까지 빠르게 하고 도서관 가서 노동법이랑 경영학개론 공부하기. 재산관리인에 둔 경우와 재산관리인에 두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인에 둔 경우 을은 재산관리인이고 그 합이 을에게 수요를 준 만큼만 권한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존, 이용, 계량까지는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재산관리는 임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재산관리인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이 되게 되는데 법원에 의해 선임이 되는 을 재산관리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개별적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게 된다.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에 두지 않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냐 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재산관리 처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 법적 지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정의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성간주의 의무로서 재산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당연히 부재자 본인은 직접 유용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의 권한,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의 규정한 권한에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에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118조는 보존, 이용, 계량 행위까지만 가능하다. 보존, 이용, 계량 행위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나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심판 없이도 할 수 있다. 임대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177쪽으로 같이 보면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 등의 관리 행위는 를 넘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인정이 된다. 추인 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노트 51번, 노트 51번, 52번.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갑이 선임한 관리인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는 도중에 권한이 소멸을 하고 갑의 생사가 분명한다. 1년 동안 관리를 허락했으나 기한이 지난 경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은 법정 대리인. 갑이 선임한 관리인을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간섭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도중에 권한이 소멸했다던가 갑이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이 간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은 법정 대리인이다. 그리고 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허가를 요구하지가 않아. 관리행위 또한 계량하고 이용하는 건데 계량이라는 것은 원래보다 건물을 좋게 만드는 거, 원래 그냥 문이었으면 자동문을 설치한다던가 이용을 하는 것도 건물을 누군가에 빌려주는 것은 이제 임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행위. 매도 처분행위는 팔아 넘긴다던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철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허가를 요구한다. 만약 위반을 한다면 무건대리로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처분행위 중에서도 법원의 허가 부분을 보면은 성년이 있고 그 아들이 갑이야. 갑이 있고 병을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부재한 상황이고 X 건물이 갑의 아들의 소유야. 그래서 을은 갑의 엄마인데 사실 이제 갑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친권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란 말이야. 이에 대해서 병이 매매를 하게 되고 병이 병에게 매매를 했고 사실상 을은 무건대리로서 무효가 돼. 그래서 이제 A에서 A 법원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산 관리인이 있는 거지. 왜냐면 재산 관리인 따라두지 않으니까 법원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검토하니 괜찮은 매매 계약이고 무효인데 유효로 바꾸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고 A는 사전 허가할 때는 허가만 필요하고 시기는 필요하지 않아. 사전과 사후 행위는 사후 전부 인정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경유케 한 행위에 의해서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매매계약 자체는 원래는 이제 무건들이 있는데 이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추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전에는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재자가 있고 을이 이제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인데 A은행이 있고 부재자 X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잡혀 있고 저당권을 잡았어. 재산관리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는 무효인 거지. 왜냐면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유효한데 이제 갑을 위한 행위에 한정을 하는 거야. 근데 갑을 위한 행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을이 이제 병에 이제 병이 있는데 이 병 채무자가 을한테 야, 나 좀 부탁이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A에서 돈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적 담보를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재산관리인이 이 부재자의 X아파트를 A은행에 물적 담보로 그러니까 갑을 위해서가 아닌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 계약을 한 거야. 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갑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제214조에 의해서 등기 말소하라 하면은 결국엔 갑이 승소를 하게 되는 거지. 위반의 효가 법원의 허가 심판은 일종의 수권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라고 하여 처분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심판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다. 부재자의 이익 허가 심판 부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비록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무권 대리에 해당하여서 무효이다. 그리고 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 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 이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준용한다. 재산관리의 종류는 계약 취소의 대상 141조의 본문을 보면은 갑을이 취소를 하는 경우에 계약 자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장래효, 취소시 계약으로 인해서 뭐 소급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원의 명령과 결정이 있었다면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발생한다. 을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고 만약에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을은 선임 결정의 취소로 인해서 장래효가 발생하고 취소 후에는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이전 계약은 그래서 장래효이기 때문에 이전 계약은 결정이 취소되어서 이전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이제 장래효가 발생한다.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나 부재자의 사망이 확실하거나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가 없다면 재산관리는 종료하지 않는다. 처분 명령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행한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가 갑자기 이제 죽거나 확실하게 신청 선고가 있게 되면은 법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본인 또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는 소급효가 없다. 이를테면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 처분 허가를 얻어서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이 매매 행위 당시는 그 허가 초과 처분 허가 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동취소 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라는 뜻이다. 처분 명령 취소의 장래효에 관한 중요 판례. 가사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는 것이고 그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공로민정령 30보면 하다. 계약 취소의 대상.
법원의 이제 처분 명령이나 취소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발생하게 되고, 을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었다 해도 장래효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인이 뭐 병가 이제 맺은 계약 자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효하고, 선임 결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제 임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섭을 할 수 없고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 결정이 된다. 만약 관리인에게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하였다면 그 재산 관리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 관리인에게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하였다면 그 재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간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재산 관리인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동일하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개임된 재산관리의 권한 범위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동일하다. 실종 선고란 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 관계는 확정하는 제도. (39면) 법규를 보면은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 사망을 하게 되면은 취소해야 종료하는 것이고 당연 종료가 아니고,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하게 종료가 된다.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된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전지에 임한 자, 특별 실종.
전지의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니 한때에도 제1항과 같다. 부재자의 생사 분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 사망기재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생사가 분명한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실종 기간의 경과, 생사불명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하여야 하고 보통 실종은 실종 기간이 5년, 특별 실종은 실종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한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를 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종 5년으로 본다. 일반적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법원의 직권이 적용이 되지가 않고 또 18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서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공시체고 6개월 이상의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체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실종 선고를 한다. 위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실종자 갑이 있고 X 건물이 있는데 B는 갑의 아들이고 A는 갑의 엄마야. 그래서 이때는 실종자는 직계 비속인
아들이 상속 1순위가 되고 실종 청구가 가능하고 직계 존속인 엄마는 2순위인 후순위이다. 어, 2순위는 할 수가 없구나. 엄마는 할 수가 없네. 아들만 할 수 있어. 1순위만. 그리고 실종의 효과. 실종 선고의 효과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선고를 한 때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니고 간주하거나 의제하는 것. 사망 간주주의. 실종 선고 최후의 소식. 실종 기간의 만료란 실종 선고를 한 때이고 보통 실종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특별 실종은 1년이 지나야겠지. 실종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추정이 아니라 즉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고 이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은 보자. 사망 간주주의. 우리 민법은 사망 추정주의가 아닌 사망 간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기타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면서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후수라는 실종 선고의 취소 절차를 걸쳐야 한다. 취소 절차를 걸쳐. 실종 선고와 달리 인정 사망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제도에 불과하므로 강한 사망 추정적 효과만 인정된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사실을 발언할 때에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인정 사망은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반대 사실의 증명만 있으면 당연히 번복된다. 번복하려면 실종 선고의 취소 절차를 걸쳐야 한다. 실종 선고는 그 선고 절차에 참가한 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사망 간주의 범위.
실종 선고는 실종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이며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망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실종 선고나 인정 사망으로는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법적 법률 관계만 종료케 하는 것이고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종래 주소로 생한 후의 법률 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신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관하에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며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공법상의 선고권, 피선고권의 유무나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선부 등은 실종 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으로 소급하여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A가 아버지고 B가 아들인데 사망의 시기가 B가 실종기간이 이제 B가 실종된 지 5년이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A가 사망을 해. 그러면 상속이 되냐? 근데 이미 B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실종 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종 선고가 된 사람은 이미 B가 사망한 것으로 쳐서 상속권이 없겠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실종 기간 만료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소급표가 제한이 되는 경우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과 소송 절차에 따라서 예외가 생기게 되는데 부재자 재산 관리는 갑의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재산 관리인이 허가를 받고 병에게 처분을 하게 된다. 갑의 재산 관리인이겠지. 그러고 나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민소법 제소 전에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갑에 대한 X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어. 이 소장은 원고는 갑이고 피고가 을인데 을은 이미 사망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을의 상속인인 병이 있어. 그러면은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면 을이 아니라 피고는 상속인 병이 되겠지. 만약에 법원이 이를 관가하고 판결하게 되면은 이제 병에 대한 이 소는 소재기는 당연하게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놓친다는 말이지. 예외적으로 소송 절차가 있는데 실종 선고 시 사망 간주하는 경우 피고을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 피고을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절차가 있고 소를 제기하고 갑이 승소를 하고 판결이 확정이 된다. 을이 실종 선고가 되고 사망을 한다. 그러면 갑이 승소를 하고 판결이 확정이 되고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급표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처분 행위. 소송 절차.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에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최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최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친다. 소송 절차. 절차의 명확성 및 법정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소송 절차에서는 실종 선고의 효과를 실제법과 달리 취급해서 실종 선고가 확정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종 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존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 선고의 취소란 실종 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가사소송 절차를 의미한다. 실질적 요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또는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서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해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형식적인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실종 선고와 달리 공식 재고는 요하지 않는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취소의 효과.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모두 포함한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 의무가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을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인정이 된다.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기서 선의로 한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단독행위자의 선의이면 족한다. 계약은 계약 관계 당사자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된다.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취소 전이 아님을 주의하여. 오늘은 부재자 재산 관리 여기까지 마무리.